안녕하세요. AWS 강의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AWS의 서비스 카탈로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AWS 인프라 관리자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규모가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는데 일단은 적정한 규모의 인프라 관리자, 즉 AWS의 모든 인프라를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이제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있을 수 있겠지만 개발 1팀에서 그래서 저희 어플리케이션 테스트하기 위해서 인프라가 좀 필요한데 하나 만들어주세요 하고 요청이 오죠. 그 인프라 관리자가 예, 알겠습니다 하고 클라우드 포메이션을 만들던 아니면 직접 클릭해서 만들던 이렇게 인프라를 구축해서 개발 1팀한테 알려줍니다. 네, 그럼 개발 1팀이 이걸 가지고 이제 열심히 테스트를 하죠. 이렇게 테스트를 하고 여러 가지 개발을 하고, 그러면 또 뭐가 있죠? 이게 인프라가 필요 없어지면은 또 연락을 해서 이제 더 이상 필요 없으니까 삭제해 주세요. 그럼 인프라 관리자가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하나하나씩 삭제를 하거나 스택을 내리거나 하겠죠. 또 어떤 시나리오가 있죠? 그래서 인턴이 저 인턴인데요, EC2로 공부 좀 해보려고 하는데 EC2 웹서버 하나 올릴 수 있을까요? 그러면은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인프라 관리자가 이렇게 EC2 웹서버를 올려줍니다. 물론 인턴한테 권한을 줄 수 있겠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인턴에게는 아무런 EC2 권한이 없이 인프라 관리자를 통해서만 올려야 된다, 이렇게 규칙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또 인프라 관리자가 아까처럼 EC2 웹서버를 만들어주고, 또 필요 없어지면은 이렇게 삭제를 하고, 이런 종류의 작업들은 인프라 관리자의 업무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죠? 사람들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인프라 관리자의 일은 많아지는데, 일반적으로 개발자가 늘어나는 숫자에 비해서 인프라 관리자의 숫자가 늘어나는 건 더 더딥니다. 그렇기 때문에 점점 인프라 관리자한테 업무가 몰리게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큰 규모의 회사라면은 개발 1팀, 2팀, 개발 3팀, 연구팀, 데이터 분석팀, 인턴들도 여러 명 있을 수 있겠죠.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인프라 관리자에게 여러 가지 리소스를 요청한다든지, 또 인프라 관리자 입장에서 이런 인프라의 프로비전과 삭제를 담당해야 된다면은 굉장히 비효율적으로 운영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인프라 관리자 일도 많아질 뿐더러 다른 부서의 개발자 분들도 기다리거나 아니면 잘못 프로비전 되거나 이렇게 휴먼 에러를 통해서 업무의 비효율성이 증가될 것입니다. 그럼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요? 물론 이제 각각의 개발자들한테 EC2 권한을 부여하거나 정책을 부여하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본인들이 알아서 프로비전해서 쓰세요 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인 게, 이분들이 모두 다 AWS를 잘 아는 게 아니죠. 아까 같이 이제 복잡한 어플리케이션 스택 같은 게 있다면은 그분들이 그걸 직접 구성하거나 클라우드 포메이션 템플릿을 만들거나 이런 것들도 불가능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인프라 관리자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AWS의 서비스 카탈로그입니다. AWS 서비스 카탈로그는 사용하는 조직에서 사용이 승인된 IT 서비스 카탈로그를 생성하고 관리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이런 IT 서비스에는 가상머신, 이미지, 서버, 소프트웨어 및 데이터베이스 등의 여러 가지 어플리케이션 아키텍처를 포함하고요. 어떤 의미냐? AWS 인프라 구성을 관리된 환경에서 배포해주는 서비스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간단히 말해서 AWS의 서비스 자판기 같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버튼을 띵 누르면은 AWS 인프라 구성, 솔루션이라고 하기도 하죠. 그것이 쭉 하고 프로비전 되는 겁니다. 그래서 승인된 사용자가 지정된 구성을 선택해서 배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판기를 사용할 수 있는 사용자들이 미리 승인되어 있고, 이 승인된 사용자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스택 혹은 구성들을 선택을 해서 배포할 수 있게 만들어준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이따가 자세히 알아보겠지만 서비스 구성은 클라우드 포메이션으로 제공이 되고요. 그래서 관리자가 미리 구성한 제품, 말 그대로 이제 AWS 용어예요. 제품에 AWS 인프라 구성이죠. 그리고 그것을 제품을 사용할 수 있는 사용자들을 지정을 합니다. 어떤 제품이 있고 이 제품은 누가 사용할 수 있어. 그 다음에 지정된 사용자는 원하는 제품을 골라서 프로비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품에 대해서 다양한 액션을 수행 가능한데, 이거는 예를 들어서 EC2 인스턴스를 내가 제품으로서 이제 프로비전 했다면은 이걸 관리할 수 있어야겠죠. AMI를 만들던가 EC2 인스턴스를 중지한다던가 시작한다던가 여러 가지 다양한 관리를 하고 싶은데, 이런 액션도 수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내부적으로 이 액션은 시스템스 매니저 오토메이션을 사용하는데 이따가 자세히 알아볼 거예요. 그래서 어떤 개념이냐? 아까 같이 관리자가 이 모든 것들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서비스 카탈로그가 관리자의 역할을 대신하는 일종의 자판기 혹은 봇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은 이렇게 개발 1팀 포트폴리오가 있습니다. 포트폴리오가 뭔지 이따가 자세히 알아보겠지만, 간단히 말하면 이 개발 1팀 포트폴리오는 개발 1팀 사람들만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개발 1팀의 포트폴리오 안에는 여러 가지 제품이 있는데, 어플리케이션 테스트 환경 구성 제품이 있고, 스태틱 호스팅 환경 제품이 있고 여러 가지 제품이 계속 있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개발팀에서 우리가 어플리케이션 테스트 환경 구성이 필요하다, 그러면 이거를 딱 클릭을 해서 프로비전 시키면은 이렇게 스택이 구성되게 되고,
이 정보가 이렇게 프로비전한 사람한테 전달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엔드포인트라든지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쓰면 되고, 본인들이 사용이 다 끝나면은 제품을 종료시키면은 이 스택이 같이 없어지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 인턴도 이렇게 인턴 포트폴리오가 있어서 인턴들만 사용할 수 있는 제품들이 이제 나열이 되어 있겠죠. 그 중에 뭐 어플리케이션 테스트 환경 구성에 간단하게 EC2 웹서버 하나라면은 이렇게 김인턴이 뭐 이렇게 프로비전을 해서 이렇게 본인만의 스택을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좀 더 자세히 알아보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개발팀에 박대리와 정과장이 있어요. 그래서 박대리가 이렇게 프로비전 한 거는 이렇게 박대리의 스택이 이루어지게 되고, 정과장이 프로비전 한 거는 이렇게 정과장이 프로비전 한 스택으로 주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유저마다 독립적으로 자신만의 제품을 사용하고 관리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굉장히 편리하죠. 그러면 몇 가지 용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첫 번째 제품인데요. 제품은 엔드 유저, 즉 아까 말씀드렸던 정과장, 인턴에 해당하는 이 실제로 제품을 사용하는 유저가 엔드 유저입니다. 이 엔드 유저에게 제공할 미리 구성된 인프라가 바로 제품입니다. 그래서 클라우드 포메이션 기반이고요. 버저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각 제품별로 버전 설정이 가능한데, 엔드 유저는 원하는 버전을 선택해서 프로비전이 가능합니다. 제품들이 계속 업그레이드 될 때마다 다양한 기능이 추가되거나 삭제될 수 있는데, 엔드 유저는 이전 버전을 사용하던, 지금 버전 사용하던, 최신 버전 사용하던 이렇게 버전을 선택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신규 버전 생성 시에는 서비스 액션 역시 다시 연동이 필요한데, 이 부분은 좀 이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프로비전 이후에 클라우드 포메이션 아웃풋으로 엔드 유저에게 정보 제공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EC2 인스턴스를 프로비전했다 한다면은 이 EC2 인스턴스 사용하기 위해서는 인스턴스 주소라든지 특정 리소스 ARN 등이 필요하겠죠. 그런 것들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클라우드 포메이션 아웃풋으로 엔드 유저에게 정보 제공이 가능합니다. 여러분께서 지금 생각하셔야 되는 거는, 이 모든 시나리오는 이 엔드 유저가 권한이 없는 상태라는 걸 가정하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권한이 충분해서 본인이 프로비전 가능하게끔 만들 수도 있겠지만, 이 시나리오에서는 이 엔드 유저가 별도의 EC2 인스턴스 프로비전 권한이 없다던가 어플리케이션을 생성하기 위한 권한이 없는 상태에서도 이 제품을 선택해서 클릭해서 바로 프로비전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그래서 권한이 있으면은 직접 이렇게 프로비전된 인스턴스 리스트 목록 봐가지고 이거 내 거네 하고 찾을 수 있겠지만, 그런 권한이 없다 하더라도 이렇게 클라우드 포메이션 아웃풋으로 정보 제공이 가능합니다. 이따가 데모에서 알아볼 거예요. 그래서 이미 존재하는 클라우드 포메이션 스택을 제품으로 가져와서 관리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께서 이 서비스 카탈로그 쓰지 않고 있다가 우리가 서비스 카탈로그를 도입해야겠다 하면은 미리 여러 가지 스택들이 있잖아요. 요거를 제품으로 가져와서 이렇게 관리할 수도 있습니다. 자, 포트폴리오는 뭐냐면은 다양한 제품을 모은 관리단이에요. 그래서 그룹 역할, 사용자에게, 이건 IAM이죠. IAM 그룹, IAM 역할, IAM 사용자에게 해당 포트폴리오를 이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 그룹 혹은 특정 사용자에게만 주어질 수 있는 포트폴리오를 만들 수가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개발 1팀은 개발 1팀의 포트폴리오, 인턴 그룹은 인턴의 포트폴리오, 이런 식으로 모아둘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계정과 공유도 가능한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다른 회사에다가 이렇게 서비스 카탈로그를 런칭을 해서 그 회사가 우리 회사의 프로덕트를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이 생성 가능한데요. 이거는 태그 기반입니다. 코스트 얼로케이션이라는 태그가 붙게 되는데, 이건 무슨 말이냐? 이 포트폴리오에서 발생한 비용에 대해서 추적이 가능해요. 그래서 개발 1팀용 포트폴리오에서는 얼마가 발생했고, 인턴용은 얼마가 발생했고, 추후에 이런 비용에 관련된 내용도 포트폴리오 단위로 트랙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약 조건 관리가 가능한데요. 이 제약 조건은 무엇이냐? 저는 이 제약 조건이 약간 용어가 약간은 잘못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의미는 알겠어요. 일단은 사용자가 제품을 프로비전할 때 사용하는 권한이 이 제약 조건입니다. 그래서 사용자가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제품을 생성하는데 필요한 권한을 부여 가능하고, 역으로 사용자가 충분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이 서비스 카탈로그를 사용할 때는 권한을 제약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로 쓰는 방식은 사용자에게 권한이 없어도 이 제품을 프로비전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할 때도 이 제약 조건을 사용할 수가 있어요. 약간 제약 조건이란 단어랑 어울리지 않는 활용이죠. 일종의 권한이죠. 권한 부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사용자가 EC2 풀액세스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제가 서비스 카탈로그로 런칭 가능한 거는 엑스라지까지만, 엑스라지 사이즈까지만 런칭 가능하게끔 만들거나 이렇게 제약을 걸 수도 있습니다. 원래 의미는 이걸 상정한 의미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인턴은 EC2 생성 권한이 아예 없지만 EC2 테스트 환경 제품은 생성이 가능하도록 이 EC2 인턴
이 인터넷 권한을 사용한 것이 아니라 이 제약 조건의 권한을 활용을 해서 이 제품을 프로비전하는 겁니다. 그리고 서비스 액션 등에도 제약 조건의 권한이 사용 가능한데 이건 무슨 말인지 이따가 데모를 통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IM 정책 기반이고요. 그래서 유형은 시작할 때 줄 수 있는 제약 조건, 그리고 알림을 받을 때 SNS겠죠? 네, SNS로 알림을 받을 때 사용할 수 있는 제약 조건. 혹은 권한이라고 표현하면 적정할 것 같아요. 그리고 템플릿을 사용할 때, 그리고 스택셋을 사용할 때, 태그를 업데이트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권한, 이렇게 5가지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자, 서비스 섹션은 뭐냐면은 엔드 유저가 제품을 프로비전한 후 제품을 제한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방법이에요. 그래서 EC2 인스턴스를 프로비전한 다음에 이 EC2 인스턴스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는 아무 권한이 없습니다. 네, 이 상태에서 AMR을 생성하거나 중지하거나 시작하고 싶을 수가 있겠죠. 이런 액션들을 취하고 싶을 경우에는 서비스 액션의 도움을 받으면 됩니다. 나는 권한이 없지만 이 서비스 액션을 활용을 하면은 이렇게 EC2 인스턴스에 대한 관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따가 데모로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엔드 유저에게 충분한 권한이 없어도 제약 조건으로 아까 말씀드렸죠. 제약 조건이라고 했지만 권한과 가깝다고. 그래서 내부적으로 시스템 매니저 오토메이션 기반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 나만의 관리를 만들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각 액션 수행 후에 이벤트 로그를 통해서 수행 결과를 확인 가능해요. 자, 그럼 여러 가지 문자로만 설명을 드렸는데 실제로 데모를 한번 보시면은 많은 것들이 이해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바로 데모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데모 내용은 서비스 카탈로그를 활용을 해서 EC2 웹서버를 프로비전하는 제품을 한번 사용해 볼게요. 자, 그래서 일단 제가 드린 자료 중에 이렇게 EC2 템플릿을 보시면은 제가 이렇게 EC2 인스턴스를 프로비전하는 템플릿을 하나 만들어 놨습니다. 요건 뭐냐면은 이렇게 EC2 인스턴스의 AMI가 디폴트로 최신 AMI 아마존 리눅스 2로 설정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인스턴스 이름 입력할 수 있고 인스턴스 타입을 뭐 T2 마이크로, T2 스몰, T2 미디엄 이렇게 선택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뭐 IAM 롤을 하나 만들고 그것을 EC2 인스턴스에 연결하기 위한 인스턴스 프로파일, 그리고 엘라스틱 IP를 만들고 EC2 인스턴스를 만드는데 여기다가 CFN 시그널을 통해서 이렇게 웹서버를 설치하는 아파치 서버를 설치하고 여기다가 인덱스 HTML에 자신의 인스턴스 아이디를 넣어놓는 부분을 스크립트화 시켰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 클라우드 포메이션 스택을 프로비전 하면은 EC2 인스턴스와 보안 그룹, 그리고 엘라스틱 IP, 그리고 IAM 롤이 생성이 되게 되는데 이 EC2 웹서버에는 아파치가 깔려서 자신의 EC2 인스턴스 아이디를 보여주는 그런 부분이 자동으로 수행되게 될 것입니다. 근데 뭐 되게 간단한 내용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아웃풋으로 이 EC2 인스턴스의 퍼블릭 DNS 주소와 퍼블릭 IP 주소를 줄 거예요. 왜냐? 이 클라우드 포메이션 스택은 서비스 카탈로그에서 활용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AWS 웹 콘솔로 들어왔는데 여기서 제일 먼저 할 거는 IAM 사용자를 하나 만들 거예요. 자, 이렇게 들어가서 사용자를 누르고 사용자 추가. 이 사용자는 뭐냐면은 엔드 유저예요. 그래서 이 서비스 카탈로그를 사용할 유저입니다. 저는 엔드 유저라고 입력을 할게요. 이 관리 콘솔 액세스만 가능하면 되기 때문에 이 관리 콘솔 액세스를 눌러주고 제가 이미 비밀번호를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비밀번호 변경할 필요는 없고요. 다음 권한, 제가 기존 정책을 직접 연결할 건데 여기다가 서비스 카탈로그라고 입력을 하면은 여기 보면은 여기 AWS 서비스 카탈로그 엔드 유저 풀 액세스가 있습니다. 이것을 클릭해 주고요. 자, 그리고 다음 사용자 만들기. 자, 그러면은 이렇게 사용자가 만들어졌는데 간단하게 이 사용자가 뭐가 가능한지 한번 살펴볼게요. 이 권한을 보면은 여기에 여러가지 클라우드 포메이션을 만들 수 있거나 혹은 서비스 카탈로그를 활용할 수 있는 여러가지 권한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잘 아시면 좋은 게 얘는 EC2에 대한 권한은 아무것도 없어요. EC2를 만들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네, 그것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어쨌든 간에 자, 이렇게 엔드 유저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자, 그럼 우리가 두 번째로 서비스 카탈로그를 위한 정책을 하나 만들고 역할을 만들 거예요. 우선 정책을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정책을 생성하고요. 여기다 JSON에다가 제가 같이 드렸던 여기 서비스 카탈로그 constraint polish라는 이 파일을 보시면은 이렇게 제가 미리 만들어 놨는데 이것을 한번 클릭을 해서 이대로 복사를 한 다음에 네, 여기 보시면은 EC2 권한과 S3 get 오브젝트와 뭐 서비스 카탈로그 관련 권한들, SNS 권한들이 있습니다. 네, 이런 것들을 사용자가 사용할 수 있고요. 그리고 IAM과 SSM 풀 액세스도 가지고 있는데 제가 이제 데모에 필요한 여러 가지 액세스들을 풀로 박아놨지만 실전에서는 이렇게 풀 액세스를 줄 필요는 없겠죠. 어쨌든 다음. 그
다음에 다음 이름은 데모 폴리시 for 서비스 카탈로그. 적당한 이름 입력할게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이 서비스 카탈로그에서 실제로 행사할 수 있는 역할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역할 만들기, 사용 사례에서 서비스 카탈로그. 그 다음에 서비스 카탈로그 클릭하고요. 정책은 우리가 아까 생성했던 정책, 데모, 서비스, 데모 폴리시죠. 데모 이렇게 입력을 하면은 데모 폴리시 폴 서비스 카탈로그가 있는데 아까 만들었던 거 여러분은 여러분의 이름을 쓰시면 돼요. 그 다음에 저는 이름은 데모 서비스 카탈로그 롤 이렇게 역할을 생성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모든 준비가 끝났기 때문에 이제 서비스 카탈로그로 한번 가볼게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서비스 카탈로그 메인 페이지인데요. 제일 먼저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기능은 이 서비스 카탈로그 페이지는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합니다. 뭐 대단한 건 아닌데 예를 들어서 뭐 우리 고객이라든지 회사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서비스 카탈로그를 사용하는 사람은 누구죠? AWS를 잘 아는 사람이 아니죠. AWS를 잘 모르는 사람들, 예를 들어서 머신러닝 전문가라든지 이런 분들, 세이지메이커라든지 머신러닝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서 사용하고 싶은 머신러닝 전문가분들, 이런 분들은 굉장히 뭐 똑똑하고 대단한 분들이겠지만 AWS를 사용할 줄은 잘 모르겠죠. 그런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그런 분들이 여기 들어와가지고 본인이 뭐 머신러닝을 하기 위한 인프라를 테스트하기 위한 뭐 이런 것들을 구축할 때 이렇게 서비스 카탈로그를 활용할 거기 때문에 이분들에게는 우리가 우리 회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다라는 이런 느낌을 좀 줄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기본 설정에 가면은 여기 로고도 업데이트가 가능합니다. 저는 저희 회사 로고를 한번 넣어볼게요. 이렇게 넣어보고 브랜드 이름은 루비웨이브, 그리고 색상은 이렇게 입력을 해볼게요. 변경사항을 저장을 하면은 이렇게 본인 회사 로고가 들어가게 되고 루비웨이브 혹은 서비스 카탈로그 뭐 이렇게 입력을 하면은 이렇게 서비스 카탈로그 이렇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분들 입장에서는 AWS 콘솔로 접속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회사에 뭐 서비스 제공하는 포털이구나 이런 느낌을 받게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뭐 브랜딩이 가능합니다. 크게 뭐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우리가 제품을 가서 제품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아니죠. 제품 목록이죠. 관리 아래 있습니다. 자, 관리 권한이 있는 사람만 요걸 만들 수가 있어요. 신규 제품 업로드해서 제품 이름은 데모 EC2 웹서버. 소유자는 이 제품을 소유한 사람 혹은 조직인데 루비웨이브 적당히 입력할게요. 이건 IAM이 아닙니다. 그냥 아무렇게나 입력하는 거예요. 배포자는 스파크. 그리고 템플릿은 우리가 동봉했던 요 EC2 템플릿을 클릭해서 입력해 줍니다. 버전은 1. 그리고 설명은 버전 1입니다. 적당히 입력해 주고요. 나머지 뭐 이메일이라든지 지원, 관리자를 위한 이메일, 뭐 이게 안 돼요, 저게 안 돼요, 이렇게 지원받을 이메일을 입력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뭐 링크를 입력해서 뭐 인스트럭션을 보내준다든지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은 생략하기로 할게요. 그리고 제품을 생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제품이 목록에 새로 고침하면 뜨게 되죠. 자, 이번에는 그러면은 포트폴리오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이 포트폴리오는 뭐냐면은 이 제품을 모은 단위입니다. 자, 그래서 포트폴리오 생성하고요. 포트폴리오는 데모, 그래서 대부 1팀이라고 할게요. 팀. 이렇게 입력을 할게요. 그리고 포트폴리오 설명은 대부 1팀의 제품 목록입니다. 이렇게 입력을 할게요. 소유자는 생성자의 이름이고요. 저니까 스파크 이렇게 입력을 할게요. 크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생성을 하고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포트폴리오에 들어가면은 여러 가지 설정을 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로 우리가 이 포트폴리오를 사용할 수 있는 사용자를 여기다 넣어 놓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룹 역할 사용자를 추가해서 사용자, 그 다음에 우리가 엔드 유저죠. 이 엔드 유저를 우리가 액세스 추가를 해주고요. 그럼 이제부터 그 엔드 유저는 이 포트폴리오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품에다가 포트폴리오 제품 추가해서 기존의 제품 만들었던 데모 EC2 웹서버를 추가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제약 조건, 아까 말씀드렸죠? 이 유저가, 엔드 유저가 EC2에 관련된 어떤 권한이 없기 때문에 요것을 올리기 위해서는 요 서비스 카탈로그가 대신 권한을 행사해 줘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제약 조건에다가 그래서 이렇게 새로 고침을 한 다음에 제약 조건 생성을 누르고요. 그 다음에 제품을 선택해서 시작 제약 조건 권한이죠. 그리고 역할은 우리가 아까 선택을 했던 IAM 역할을 선택을 해서
데모 서비스 카탈로그 롤. 아까 우리가 만들었었죠? 요걸 생성해 줍니다. 자, 그러면은 이 유저가 요 서비스 카탈로그에 요 제품을 프로비전하기 위한 준비가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제가 시크릿 창을 통해서 새로운 유저로 한번 로그인을 해볼게요. 아까 우리가 만들었던 엔드 유저입니다. 자, 다시 로그인을 눌러서 네, 이렇게 아이디 복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아이디 12자리, 그 다음에 엔드 유저, 그 다음에 아머는 아까 제가 지정했던 아머를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들어왔죠. 이 엔드 유저한테 서비스 카탈로그 서비스를 한번 들어가 보면 어떻게 보일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이렇게 보입니다. 관리 부분이 안 보이죠. 이 엔드 유저는 관리자가 아니라 실제로 이 서비스를 사용한 사람이에요. 대표적으로 누가 있겠죠? 아까 말씀드렸던 뭐 머신러닝 전문가라든지 뭐 데이터베이스 전문가라든지 AWS를 잘 모르는 사람들, 하지만 이 AWS 인프라가 필요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 서비스 카탈로그에 들어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보면은 내가 사용 가능한 제품들이 있어요. 실제로는 목록이 있겠죠. 저는 하나밖에 없지만. 그래서 요거를 클릭한 다음에 제가 제품을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제품 이름을 입력할 수가 있는데, 이름을 생성하면은 이게 자동으로 입력해주고, 여기다가 이름을 직접 입력할 수 있어요. 데모 by EC2 웹서버, 이렇게. 그 다음에 버전을 선택할 수 있고요. 여기 파라미터를 입력할 수 있는데, 이 파라미터는 어디서 온 거죠? 클라우드 포메이션에 파라미터가 정의되어 있는 거 그대로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my instance를 뭐 그대로 입력을 하고, 인스턴스 타입도 t2 마이크로, 뭐 나머진 그대로 둘게요. 그리고 제품 시작. 그러면은 이렇게 클라우드 포메이션이 프로비전 되는 것처럼 이렇게 프로비전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리소스들이 점점 만들어지는데, 요 리소스들이 다 만들어질 때까지는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요 리소스가 다 만들어지면은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템플릿이 모두 프로비전 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도 이렇게 리소스 IP를 볼 수가 있겠지만, 이렇게 이벤트를 클릭을 해서 보면은 이렇게 public IP 어드레스 그리고 public DNS name 이렇게 보이겠죠. 자, 그래서 요것 중에 하나를 복사해서 이렇게 누르면은 이렇게 네, hello I am 이렇게 인스턴스 아이디가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이렇게 EC2 인스턴스 이렇게 가보면은 이렇게 EC2 인스턴스 하나가 my 인스턴스라는 이름으로 프로비전 된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유저는 EC2 인스턴스에 대한 권한이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API 오류하고 이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You're not authorized to perform this operation, 이걸 볼 수가 없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인턴이라고 가정을 할게요. 그러면은 인턴은 이런 걸 볼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아예 권한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서비스 카탈로그를 통해서 이렇게 EC2 인스턴스를 웹서버를 프로비전한 모습입니다. 실전이라면은 뭐 다양한 제품들이 있고 여기서 선택해서 이제 프로비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 제품을 만들고 EC2 인스턴스를 만들었는데, 이 EC2 인스턴스를 정지시키거나 시작시키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인턴은 EC2 인스턴스를 정지시키거나 시작시킬 수 있는 권한 혹은 볼 수 있는 권한도 없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것을 제공하기 위해서 제가 서비스 액션을 한번 넣어 볼게요. 자, 다시 서비스 카탈로그로 가서 우리가 서비스 작업을 눌러줍니다. 그리고 작업을 생성할 건데, 이거는 시스템스 매니저 오토메이션 기반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EC2라고 입력을 하면은 리스타트 EC2 인스턴스, 뭐 스타트 EC2 인스턴스 이런 게 있는데, 저는 스탑을 한번 클릭을 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는 그대로 두고요. 이때 제품 시작 역할을 사용할게요. 여기서는 뭐 권장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뭐 실제로는 저는 많이 써봤고, 그 다음에 뭐 그렇게 권장되지 않는 이유는 이 IAM 사용자, 아까 말씀드렸던 이 인턴이 사용할 수 있는 권한보다 많은 권한을 사용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실제로 우리가 하고 싶은 게 그거였죠. 자, 그래서 작업을 생성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요것을 연결해 줘야 되는데, 요것을 클릭한 다음에 작업 연결을 누르고, 아까 우리가 만들었던 제품의 데모 EC2 웹서버죠. 요거의 버전 1입니다. 이 버전에다가 선택을 해줘서 입력을 해줘야 돼요. 우리가 버전이 늘어날 때마다 계속 다시 해줘야 됩니다. 작업을 연결해주면은, 자, 이제 요 인턴으로 들어온 요 인터넷 콘솔에서 한번 보면은 오른쪽에 보면은 작업이 하나 추가됐어요. 여긴 지금 없죠. 근데 새로 고침을 누르면은 작업이 여기 하나가 추가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AWS 스톱 EC2 인스턴스를 클릭을 하면은
이렇게 EC2 인스턴스 아이디를 입력해야 되는데 자동으로 입력이 되죠. 그리고 작업을 수행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실제로 우리 EC2 인스턴스 스테이터스를 한번 볼까요? 어떻게 됐느냐? 네, 러닝에서 빠졌죠. 어떻게 됐죠? 이렇게 중지 중으로 바뀌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EC2 인스턴스를 직접 권한이 없더라도 이렇게 서비스 액션을 통해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관리가 가능합니다. 그럼 중지시킨 내용은 어디서 볼 수가 있느냐? 이렇게 새로 고치로 하면은 이렇게 이벤트 로그가 있고요. 이렇게 execution, provisioned, production action. 그래서 요거를 수행을 했다. 이런 내용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중지시켰으니까 우리가 다시 시작을 시킬 수 있어야겠죠? 그럼 서비스 작업을 하나 더 만들어서 이번에는 EC2 스타트 인스턴스 마찬가지로 그대로 두고요. 제품 시작 역할을 사용을 해서 두고 그 다음에 이것을 작업 연결을 누른 다음에 우리 제품에 연결시켜 줍니다. 버전까지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새로 고침을 눌러보면은 이렇게 작업 중에 스타트 인스턴스가 추가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레이아웃 됐느냐? 아직 상태가 변경 중이라 그렇습니다. 변경이 다 되면은 아마 이거 선택할 수 있을 거예요. 잠깐 기다릴게요. 자, 이렇게 상태가 사용 가능으로 변했고 다시 작업을 눌러서 스타트 EC2 인스턴스 시작하기 전에 다시 한번 잠깐 보여드리면은 이렇게 중지되어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스타트 EC2 인스턴스 아까와 똑같아요. 이렇게 인스턴스 아이디를 입력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업 수행을 누르면은 인스턴스를 시작했습니다 라고 뜨고요. 아까 그 EC2 인스턴스는 어떻게 된가 볼까요? 이렇게 대기 중으로 변한 다음에 시작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액션을 통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프로비전한 제품을 관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한 가지 더 해볼 텐데요. 제가 같이 넣어놓은 여기 보시면은 Create AMI Automation인데요. 이 내용을 보면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보시면은 이렇게 인스턴스 오토메이션 문서인데요. 이 내용은 뭐냐면 인스턴스를 AMI를 만드는 오토메이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A만 만드는 오토메이션이 여기 없기 때문에 제가 하나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을 한번 커스텀으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우선 시스템스 매니저로 가고요. 그래서 맨 아래 여기 보시면은 문서가 있죠. 문서를 클릭한 다음에 그래서 Create Document를 누르고 오토메이션 우선 빌더에서 문서 속성을 쭉 내려가서 대상 유형을 선택한 다음에 여기다가 EC2를 입력할게요. 그러면은 여기 EC2 인스턴스가 있는데 이걸 클릭해 줍니다. 자, 그 다음에 편집기로 가서 이 문서 편집기를 누른 다음에 확인. 그 다음에 이 내용에서 이렇게 야물 파일을 복사를 해서 입력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이름은 데모 EC2 create AMI. 그 다음에 자동화를 생성해 주고요. 자, 그럼 내 소유를 가보면은 이렇게 데모 create AMI가 만들어져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 대상 유형과 나머지가 잘 입력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요거를 서비스 카탈로그에 한번 입력해 줘야겠죠. 작업 생성 여기서 사용자 지정 문서를 누르고요. 우리가 만들었던 데모 EC2 create AMI가 있는데 요걸 클릭해 주고 제품 시작 역할 사용 그 다음에 작업 생성합니다. 아까처럼 연결해 줘야겠죠. 그리고 여기다가 작업해서 작업 연결 여기 버전을 입력한 다음에 작업을 연결해 줄게요. 그러면은 우리 아까 유저 입장에서는 새로 고침을 한 다음에 보면은 이렇게 데모 크리에이트 AMI가 있습니다. 이걸 클릭해 주면은 이렇게 EC2 인스턴스 아이디를 입력할 수가 있게 되고요. 작업을 수행을 하면은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하고 AMI가 생성이 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AMI가 생성될 때까지는 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보여드리지 않고 이렇게 AMI를 생성할 수 있는 자기만의 오토메이션 다큐멘트를 만들 수 있다 까지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제품이 만들어진 상태에서 제가 요것을 제품을 한번 종료시켜 보도록 할게요. 그럼 실제로는 우리가 그 클라우드 포메이션 스택을 보면은 이렇게 클라우드 포메이션을 열어보면은 유저가 만들었던 요 내용이 이렇게 클라우드 포메이션 스택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엔드 유저는 요것을 삭제할 권한이 없겠죠. 당연히 인턴이니까. 그렇지만 내가 만든 제품이라면은 여기서 작업을 통해서 삭제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렇게 종료가 가능해요. 지금 상태가 변경 중이기 때문에 삭제가 불가능한 건데 이 AMI가 다 만들어지고 나서 상태를 종료시킬 수 있는 상태가 되면은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오염 상태로 변했는데요. 이것은 가끔 나오는데
이 클라우드 포메이션 스택이 원본과 달라졌을 때 나오는 현상입니다. 뭐 크게 중요한 건 아니고 어쨌든 간에 이렇게 프로비저닝 제품에서 누르고 작업 종료를 누르면 종료시킬 수가 있습니다. 종료를 클릭을 하고요. 프로비저닝 땡 제품 종료. 이렇게 되면은 몇 분 정도 걸릴 수 있기 때문에 닫기를 눌러주면은 이렇게 종료가 되기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클라우드 포메이션 스택이 딜리트 인 프로그레스가 되는 걸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제가 오늘 보여드린 데모는 서비스 카탈로그를 통해서 엔드 유저가 본인의 권한이 없이도 미리 지정된 포트폴리오와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제품들을 프로비전하고 관리하고 종료시키는 것까지 알아봤습니다. 실제 인프라 관리자라면 많은 요청들을 직접 처리할 것이 아니라 이렇게 서비스 카탈로그로 잘 만들어 놓으시면 훨씬 더 효율적으로 관리를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지금까지 AWS 강의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